오늘 행사의 그 성격과 취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사는 저희 발전대한 피다가 발전의 눈으로 본 한국국제개발협력의 세계시민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오늘 개최를 합니다. 이 행사는 저희 발전대한 피다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민주시민교육 협력 운영 사업으로 진행을 하는데요. 활동가의 목소리로 만드는 국제개발협력 속 민주시민교육이라는 긴 이름으로 올해 5번의 행사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지난 5월에는 우리 미얀마 민주화운동 관련한 행사를 개최했고요. 오늘은 두 번째 행사로 활동가의 목소리로 만든 국제개발협력 속 민주시민교육으로 세계시민교육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9월부터 또 3번의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고요. 저희 발전대학 피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음번 교육에 대해서는 주제나 일시는 또 알려드릴 계획입니다. 자, 오늘 이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행사를 왜 하느냐 하면 저희가 여러분 너무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세계시민교육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시민사회의 세계시민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의 성과를 잘 한번 짚어보고 또 우리가 더 발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극복해야 할 한계는 무엇이고 성찰할 지점은 무엇인지를 한번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오늘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제가 오늘 진행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원래는 저희가 오늘 발제하시는 분들과 함께 스튜디오에서 잘 갖춰진 그 시스템으로 생중계를 하려고 했는데요.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심해지면서 저희가 방식을 완전 줌 행사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줌 방식으로 온라인 방식 진행이 되고요.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오늘 행사를 저희가 행사된 부분을 지금 녹화된 부분을 저희 발전대한 피다의 유튜브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도 업로드를 해서 이후에도 오늘 이 행사를 놓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시간이 안 맞아서 그런 분들도 유튜브를 통해서 이 행사에서 나눠진 얘기를 계속 좀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유튜브에 올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발표자분들께는 다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렇게 토론에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서 나는 얘기하고 싶은데 유튜브에다 올라가기 싫고 하는 분이 있으면 이제 화면을 이렇게 나중에 질문이나 하실 때 꺼두셔도 되고요. 그런 거 상관없는 분들은 또 그대로 이렇게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예, 유튜브에 계속 남긴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오늘은 제가 간단한 발표가 자체를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는 오늘 두 분을 또 모셔서 발표를 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우리 KCOC 아시나요? 국제개발협력 민간협의회의 NGO들 협의체이죠. 140개의 회원단체가 있는 KCOC에서 이 세계시민교육을 담당하시는 이한희 과장님을 모셨고요. 또 하나의 발표는 우리 한국 월드비전에 계시는 남상은 우리 팀장님께서 또 월드비전의 세계시민교육에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자, 이한희 과장님 먼저 좀 인사해 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 KCOC 정책교육센터에서 일하고 있고요. 이한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남상은 팀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월드비전 공무원 시민참여팀의 남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두 분 감사드리고요. 자, 그러면 행사 진행이나 진행 사항이나 이 취지나 배경 목적은 간략하게 소개를 드렸고요. 오늘 크게 이제 3개의 발표가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토론을 합니다. 토론을 하는데 먼저 제가 우리 두 분께 질문을 드려서 두 분이 발표 때 하신 내용들을 좀 더 이렇게 심화되게 말씀을 해주시거나 발표 때 하시지 못한 말씀이 있으면 그 토론의 과정을 통해서 그것도 같이 이야기를 하는 방식으로 되고요. 그 후에 우리 오늘 참가하신 많은 분들이 또 질문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이나 의견. 그럼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제가 또 질문 의견을 받는데 혹시 중간중간에 질문 의견이 있으시면 우리 채팅창으로 남겨주시면 본인 소속하고 본인 이름 밝혀주시고 질문을 적어주시면 제가 같이 공유해서 드리고요. 또 전체 우리 토론이 끝난 다음에 질의응답 시간 뒤에 짧게라도 있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때가 돼서
그때 뭐 직접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오늘 행사는 7시 반부터 9시까지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좀 이야기가 길어지면 9시 조금 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경우에는 바쁘신 분들은 이렇게 잘 들으시고 본인 이제 나가시면 되고요. 또 계속 뭐 끝까지 같이 참여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우리 문제를 인식하는 그런 발표를 하나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세계 시민 교육인데요. 세계 시민 교육을 구성을 보면 세계와 시민과 교육 세 가지로 되어 있죠. 그 과정 가운데서 또 이제 세계 시민이라 하나로 묶이는 그런 글로벌 세계 시민성과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세계 시민의 교육의 목적은 세계 시민성을 뭐 이렇게 고양하는 것인데요. 월드 시티즌십, 또 어떤 책에서는 글로벌 시티즌십이라고 되어 있고, 또 다른 곳에서는 글로벌라이즈드 시티즌십이라고도 하는데, 이 내용과 수단으로서의 교육이 있습니다. 이 세계화를 이야기할 때 우리 강조되는 부분은 세계화가 물론 그 영국 17세기, 18세기 또 그 전에 몽골 같이 큰 제국주의 국가들이 세계를 경영한 것도 있지만, 우리 현대 얘기하는 세계화라는 것은 1980년대 이후 1990년대에 심화된 신자유주의 기반의 경제적 세계화, 그리고 우리 뭐 BTS, 그렇죠? 뭐 그 맥도날드 햄버거로 대변되는 문화적 세계화가 있고, 또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환경 문제, 기후 변화 같은 환경적 측면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정치적 측면이나 이런 사회적 측면의 세계화도 있지만, 경제와 문화, 환경적 측면의 세계화가 강조가 되고 있고요. 또 하나 보면 시민성, 시티즌십을 무엇인가라고 보면 학자들은 어떤 학자는 이제 개인의 공식, 법, 정치적 지위의 문제이고 소속감이다. 개인의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게 하는 권리와 의무를 수반한다. 즉 시민이 가지는 시민의 어떤 성격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구하고 또 소속감을 가지는, 지위를 가지는 이런 것이라 얘기하고요. 또 최근에 나온 우리 책에서 보면은 이제 시민성이라는 건, 시티즌십이라는 거는 시민권이다. 시민으로서 여러 권리를 누릴 자격과 권리이고, 동시에 시민으로서 가져야 하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해 갖춰야 할 덕성이다. 그래서 시티즌십을 시민권과 시민성으로도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세계 시민 교육이라는 것은 세계 시민성을 키우기 위한 교육인데, 이 세계 시민성이라는 것은 한 국가 내가 아니라 글로벌라이즈된, 특히 최근에 경제, 문화, 환경적 측면이 강조된 이 세계화된 어떤 시민성이라는 것은 소속감, 지위, 또 권리와 의무를 가지는 내용, 혹은 권리를 자격과 권리, 또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한 덕성, 시민성과 시민권으로 좀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겠지만 세계 시민 교육에 대해서는 정의가 해서 우리가 잘 아는 옥스팜은 세계 시민을 이렇게 정의를 내렸죠. 제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더 넓은 세상을 이해하고 세계 시민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대한 감각이 있는 사람, 다양성을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 세계가 경제, 정치, 사회, 문화, 기술, 환경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는 사람, 사회 정의에 열정적으로 헌신하는 사람, 지역적 차원에서 세계적 차원에 이르기까지 공동체에 참여하고 기여하는 사람, 지속 가능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다른 이들과 함께 일하는 사람, 행동에 책임을 지는 사람. 번역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대략 이런 내용들을, 이런 특성을 가진, 이런 덕성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사람을 세계 시민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유네스코에서는 세계 시민 교육을 학습자들이 더 포용적이고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데 이바지하기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식과 기능과 가치와 태도를 길러주는 교육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제인 세계 시민 교육에 대해서 세계 시민, 세계와 시민성과 또 세계 시민과 세계 시민 교육에 대해서 널리 우리가 알려진 그런 개념들을 같이 보았습니다. 세계 시민의 전개 과정이 굉장히 많겠지만 1990년대 냉전 이후에 가속화된 세계화에 상응하는 교육 목표를 정하기 위해서 논의가 진행이 됐고요.
2002년에 네덜란드 마스트리트에서 세계식 교육회의를 마치고 마스트리트 선언이 발표가 됐고요. 여기에서 글로벌 교육에 대한 공여국들, 선진국들의 기여가 굉장히 강조가 됐다고 합니다. 자, 이후에는 굉장히 우리가 친숙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2012년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글로벌 교육 우선 구상을 밝히면서 그중에 한 내용으로 세계 시민권의 함양을 강조했다 그러고요. 월드 시티즌십이죠. 그리고 2015년에 우리 UN SDG 지속가능 발전 목표의 4.7에서 드디어 세계 시민 교육이 중요한 목표로 선정이 됐고요. 또 같은 해 우리 인천에서 열렸던 유네스코 총회에서 열린 세계 교육 포럼에서 채택된 교육 2030에서 역시 세계 시민 교육이 주요 과제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시민 교육이 굉장히 오래된 건 또 아니고요. 1990년대 이후에 불과 한 세대 30년 이내에 특히 2010년대 이후에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중요하게 다가왔습니다. 자, 제가 오늘 논의가 사실은 한국국제개발협력 전 분야의 세계 시민교육을 얘기해 보려고 했는데 그래서 코이카도 같이 한번 얘기해 보자 그렇게 기획을 생각했는데요. 뭐 상황이 되지 않아서 오늘은 우리가 시민사회 분야만 얘기하는데 한국국제개발협력에 있어서 세계 시민교육이 언제부터 강조됐는가를 좀 찾아봤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5년마다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이라는 걸 발표합니다. 정부의 5년 중기 국제개발협력 계획이죠. 그런데 그게 2005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2005년과 2010년에 우리 대한민국의 국제개발협력 정책 문서에는 세계 시민교육이 언급이 안 돼 있습니다. 단어가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2016년부터 2020년 작년까지 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이었는데 이때 세계 시민교육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는 정부의 전략 중에 함께하는 ODA 중에서 범국민 이해 참여 증진 방안으로 세계 시민교육을 강화하겠다 밝혔고요. 그 내용으로는 사회점 전문 교과 과정에 ODA 내용을 반영하자. 그리고 교사 역량 강화를 하자. 전문 교육기관에서의 교육을 실시하자. 라는 게 굉장히 짧죠. 이 내용이 사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2025년까지가 제3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기간입니다. 올해 초에 채택이 됐거든요. 여기에서는 지금 이 시기인 거죠. 새 국제개발협력을 목표를 잘 세웠는데 그걸 잘 이행하기 위한 이행 기반 공부화에서 1번 지속성과 개발협력 생태계 조성이라는 게 채택이 됐습니다. 그 중에 3가지 항목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개발협력 참여 확대이고 그 내용이 바로 세계시민교육입니다. 그래서 ODA 교육 및 세계시민교육 확산을 위한 파트너십 개발도 추진해야 된다 하면서 그 내용이 뭐냐면 파트너십의 내용이 대학이나 시민사회 등과 협력을 통해서 청소년과 청년 대상 교육을 확대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내용 길게 다시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계시민교육은 대한민국의 국제개발협력 정책에서는 2016년에 본격화됐습니다. 큰 계획 안에. 그리고 그것도 국민 참여와 지속성, 생태계 조성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세계시민교육이 담겨져 있습니다. 세계시민교육 자체가 큰 목표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대상도 청소년과 청년으로 사실은 연령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국제개발협력 정책에서의 세계시민교육의 내용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제가 오늘 행사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논문이나 책이나 또 많은 분들을 간단히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시민교육이 시민사회 세계시민교육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그럼 무엇이 문제일까, 무엇이 고민일까 했는데요. 이런 문제 제기들이 있습니다. 이따가 또 우리 같이 얘기할 텐데요. 세계시민교육은 결국은 우리 NGO들이 모금을 더 많이 하기 위해서 그런 수단 아니냐. 세계시민교육을 실행하는 학교에 와서 교육하고 뭐 청년들 대상으로 하는 그런 세계시민교육을 하는 사람들이 과연 교사 자격증이 있느냐. 그들이 교육 전문가이냐 비전문가 아니냐. 개발협력은 전문가일지 모르지만 이런 얘기도 있고요. 정부가 세계시민교육을 활성화하고 우리 NGO들의 세계시민교육도 막 지원하고 하는 이유가 결국에는 ODA 규모 증대에 대한 시민들의 지지 확보를 위한 수단이 아니냐.
그러면 교육을 받은 세계 시민과 교육을 안 받은 시민은 비세계 시민인가? 또 다른 시민들을 이렇게 나누는 또 다른 구분이 아닌가? 혹은 달성해야 될 스펙이 아닌가? 세계 시민 교육이 구조보다는 현상에 중점을 둔 것이 아니냐? 빈곤이나 환경 문제를 발생하는 그 거대한 구조적인 원인보다는 그 결과에 집중하고 있지 않은가? 세계 시민 교육은 그냥 개발 교육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또 도전 과제도 있습니다.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시민사회의 세계 시민 교육하는 기관들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낮다라는 거죠. 누구에 대해서? 후원자들은 당장 아프리카에 학교를 지어주고 아시아에 우물을 파주는 걸 원하지 한국 사회에서 이런 교육에 후원하기를 싫어하고 또 그런 펀딩 자체도 적다라는 도전 과제가 있고요. 펀딩 자금원이 굉장히 제한적이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기관 내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현장에서 사업을 해야지 세계 시민 교육은 우리 단체의 우선순위가 낮다. 그냥 이거는 뭐 이렇게 최소한으로 하자라는 우선순위가 낮다라는 도전 과제도 있다고 합니다. 네, 제가 길게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두 기관의 발표를 듣기 이전에 기본적인 개념과 역사적 간단한 흐름, 한국의 정책, 또 여러 가지 고민들을 제가 미리 발표를 했습니다.